구하기 문제를 드리는데 여기 여러분들 짱 중요한 이용에는 1, 2등급 이용이라고 돼 있어. 먼저 시간에 했던 그 집합 이용해가지고 벤다이어그램 이용해가지고 성질 계산하는 게 원래는 교과서적으로는 더 나중에 나오는 거죠. 더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그거라도 먼저 잘 참아라. 그거는 그림만 그리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집합 개념이다. 자, 여기서 확률 구하기 오게 되면요.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뭐, 근원 사건의 개수,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표본 공간,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내신 준비하시면서, 관련된 문제들 내신에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내용이 그냥 다예요. 이게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결국은 이거 하다 보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거지.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거 다 떠나서 확률 구하기 원수로 나눠지는데 여기 확률 구하기 2로 가게 되면은 아마 이게 거기 확률의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합사건, 곱사건 해가지고 계산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렵다. 왜? 경우의 수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네. 여기서 경우의 수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우의 수 계산하실 때는 무식하게 수형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NPR은 이 점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합 기호는 필수적이고요. 중복 조합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계산하실 때 잘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기호 쓰지 마세요. NPR 기호는. 컴퓨테이션 기호는. 문제는 네,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뭐 이런 거가 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몇 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두 개의 합이 4 이하일 확률은 자, 전체 가지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당연히 36가지. 왜? 6 곱하기 6에서 36가지. 4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36가지 그냥 다 해놓고서는 4 이하가 되는 경우를 다 나열해 보셔도 되고요. 혹은 4 이하인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죠. 합이 2가 되는 경우, 합이 3이 되는 경우, 합이 4가 되는 경우, 이 경우를 각각 더해보시면 돼요.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1 나오는 것밖에 없죠. 얘는 1, 2, 2, 1 두 가지고요. 얘는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래서 총 몇 가지요? 6가지. 그래서 36분의 1, 6분의 1입니다. 됐나요? 네.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니 전체 가지수를 먼저 가늠 잡아서 전체 가지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전체 가지수를 구해놓고 보면 이게 몇 가지 안 되면은 까짓 거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4개니까 저기에서 카드가 있는데 C, D가 이웃한다. 전체 가지수가 어떻게 되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 네, 일렬로 나열하는 거. 전체 가지수는 4팩토리얼. 네, 24가지. 근데 이웃하는 가지수는 여러분들이 구해보셨죠? 그렇죠? A하고 B하고 C, D가 있는데 이웃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했나요? 얘네 두 개를 묶었죠.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C하고 D하고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그래서 4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네.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낼 때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있어요. 2개를 꺼낼 때 2개의 공이 서로 다르다. 됐어요? 단번에 구하실 수도 있고 서로 같은 경우
빼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다? 당연히 7개에서 어떻게 돼요? 2개를 그냥 꺼내는 거죠. 7C에 2, 7, 6. 전체 가지수 21가지예요. 자, 2개의 공이 서로 다르다. 하면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단번에 하면 되죠. 3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잖아. 4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 단원에서 사실상 학문 같은 게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 봅시다. 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자, 문제가 길어요. 자,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보라색 2개씩 총 8개의 구슬이 됩니다. 에이씨. 그냥 A라고 적혀 있는 게 2개, B라고 적혀 있는 게 2개, C라고 적혀 있는 게 2개, D라고 적혀 있는 게 2개. 아, 이렇게 8개가 들어있다. 2개 꺼낼 때 꺼낸 구슬이 노란색과 파란색 구슬의 확률. 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2개 꺼내는 거니까 8C에 2 전체 가지수. 자, 노란색과 파란색, 네, A 하나, B 하나 이렇게 꺼내야 된다. 그래서 2C에 1. 2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요. 둘 중에 2개 꺼내줄까? 2C에 1.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8C에 2는 8, 7 나누기 2 해주니까 28가지 분의 2 곱하기 2 해서 어떻게 돼요? 7분의 1. 아주 쉽죠? 됐어요? 아니, 잠깐만. 노란색과 파란색 푸시를 한결 7분의 1. 잠깐만 맞나요? 자, 28분의 4. 그래서 7분의 1. 그래서 71. 네, 71 맞아요. 자,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상으로는 노란 구슬이 4개, 파란 구슬이 5개가 들어있다는데 누가 노란 구슬인지 누가 파란 구슬인지가 구분이 안 되죠, 이거? 네. 그냥 A 구슬 4개, A 구슬 4개, B 구슬 5개가 있다. A 구슬 4개, B 구슬 5개가 있는데 3개 꺼낼 때 A 구슬 1개, B 구슬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전체 가지수가 9개네요. 9개에서 전체 개수가 9개니까 9개에서 3개를 꺼내는 것 중에 4개 중에서 하나 꺼내셔야 되고 5개 중에서 누구 2개 꺼내줄까? 그래서 요거 기호 사용해가지고 계속 계산하시면 돼요. NCR 기호는 굉장히 중복적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자, 계속 사용됐죠. NHR 계산할 때 NCR 이용해서 계산하니까요.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더라? 1 빼기 6건의 확률. 모두 어떻게 된다? 모두 검은색 공일 확률. 2개 모두 검은색 공일 확률 빼주시면 되겠어요. 이상하지 않죠, 이거는?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확률 2개를 더해 주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왜요? 확률 2개가 어떻게 돼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1개, 1 확률. 플러스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 1 확률. 됐어요? 뭐 이것은 그 계산이나 그 계산이나 그러면 그놈이죠. 어차피 2번 계산해야 되니까. 뺄셈을 하나, 덧셈을 하나. 자, 이제 시험에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 쓰는 문제를 한번 보셔야겠죠. 이번에 합성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3월 정도다.
주머니에서 그보다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변별도가 충분히 나와주는 걸로 봐서 변별도가 나와주는 걸로 봐서는 좀 어렵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부터 8까지 하나씩 적혀 있어요. 부수리 7개가요. 두 자연수가 서로 이야, 2부터 3, 4, 5, 6, 7, 8까지. 두 개를 동시에 꺼내요. 어떻게 돼요? 전체가 지수가 7C에 2.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아까 계산해봤죠? 27, 6 나누기 2에서 얼마? 전체가 지수가 21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가 지수를 다 적어봐도 21가지니까 서로소인 경우를 그냥 써보시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됐나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연필을 깎아야 됨. 연필 깎기를 사러 가야 됨. 인터넷에 주문하자. 근데 연필을 한 장만 깎으면 돼요. 칼로 빨리 깎아버리면 말지요. 자, 서로수가 뭔지는 아세요?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자, 어떤 경우 있죠? 두 개 꺼낼 때. 2하고 3 꺼낼 때. 그 다음에 작은 게 2인 경우에 2가 하나 뽑혔다. 2하고 5인 거. 2하고 7인 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작은 숫자가 2인 거.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작은 숫자가 2일 때 2하고 서로소인 거는 이렇게 돼요. 작은 숫자가 3인 경우, 작은 숫자가 3인 경우 2하고 3은 2는 넣을 수가 없어요. 3하고 4가 서로서예요. 3하고 5도 서로서예요. 3하고 7도 서로서예요. 3하고 8도 서로서예요. 작은 숫자가 3인 경우, 작은 숫자가 4인 경우 4하고 5가 서로서고요. 4하고 7이고요. 없죠? 작은 숫자가 5인 경우, 5하고 6인 경우, 5하고 7인 경우, 5하고 8인 경우. 작은 숫자가 몇인 경우? 6인 경우, 6하고 7인 경우. 없어요, 또 이제. 작은 숫자가 7인 경우에 7하고 8인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여차하면 다 써버리겠다. 됐어요? 여차하면 다 써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중학교 애들 그 올림피아드 나갈 때, 올림피아드는 그냥 중학교 애들인데 걔는 고등학교 과정이죠 사실. 나가는데 경우에 쓰고 왔는데 수영 들어가 된다는데 미친놈들 1000몇 가지 수영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올림피아드겠지만. 자, 그 다음에 20년도 수능이네요. 20년 수능이에요. 근데 미적분 나오다가 미적분 저기 수원 하다가 학통 들어가니까 좋다야. 뭐가 좋은지 알아? 풀기가 짧잖아. 숫자 계산이 많아서 그렇지. 공을 4개를 꺼내요. 4개를 꺼내요. 흰공 2개, 검공 2개. 이거 쉽게 나왔네요. 그죠? 7개에서 4개를 꺼내는 게 전체 가지수. 근데 계산 가능하죠? 이건 흔히 나왔던 문제죠? 흔히 나왔던 문제죠? 그치? 흰공 2개, 3개 중에서 어떤 공 꺼낼까? 모든 경우마다 검은 거 몇 개요? 4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돼요. 계산만 잘해주시면 돼요. 수능. 됐어요? 계산이 많아진 수능에서도 수능 숫자가 좀 커졌을 뿐입니다. 자, 계산 안 해요. 나는 이거는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쉽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쉽게 잘 맞춰야죠. 그쵸? 2개의 공을 모두 꺼내요.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된다? 6C에 2. 흰 공만 2개 꺼내야 돼. 2개 중에서 2개 다 꺼내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
됐죠? 그래서 얼마? 6C에 있는 15니까 15분의 1.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그니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그거니까 개꿀 보기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불안하죠. 적어도 한 개가 검은공이다. 그런데 봐봐요. 임의로 세 개가 공을 꺼낼 때 한 개가 검은공, 두 개가 검은공, 세 개가 검은공 너무 많죠? 그렇죠? 적어도란 말이 붙으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은 쪽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붙으면은 적어도라는 말이 붙으면은 뭘 뜻한다? 보통 여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빼주자. 뭘요? 모두 흰공만 뽑히는 경우를 빼주게 됩니다. 이래서 자, 1 빼기. 자, 전체까지 쓰. 7C의 3분의 모두 흰공이려면 4개 중에서 3개의 흰공을 다 뽑으셔야 되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7C의 3 먼저 계산하시면은 7, 6, 5, 3팩 뿅뿅 35네. 1 빼기 35분의 4C의 3은 1이지 4지요. 그래서 35분의 얼마? 3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겠지. 네. 35분의 31 나는 보기가 없는데 너희들은 보기가 있구나. 불공평해.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 1, 2등급 문제라면서요. 그렇지. 근데 1, 2등급 문제는 대체 언제 나오나요? 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자,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르다. 3개 꺼내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흰 공 중에서 하나, 노란 공 중에서 하나, 파란 공 중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네. 2008학년도는요 모의고사가 쉽더니 수능은 더 쉬웠습니다. 네. 2011학년도는 모의고사가 정말 개어렵더니 초유의 불수능이었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난이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난이도 보시고 이제 가늠 잡아서 더 이제 해나가시면 돼요. 6월에 냈더니 보니까 개판 나오더라. 9월달에 이제 그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가 너희들 적으라고 치르는 게 아니야. 평가는 지들 일하기 좋고 찰출 잘 하고 이래. 자,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수를 A라고 하고요. 4개 중에서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요. 한 수를 B라고 했죠. A분의 B가 4일 확률. 전체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4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16가지밖에 안 돼. 됐어요? 16가지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다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저기 3년 전인가? 그때 보면은 정말 고3이 정말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한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해 수능에서 한 녀석이 대박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하면 그냥 다 써버리거든요. 다 써버리거든요. 이런 거 어줍지 않게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뭐 아주 잘 간 건 아니지만은 저기 내신 7등 나오던 내가 이과생인데 저기 또 인하대 갔으니까 잘 갔죠. 그죠? 네. 오히려 순진한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자, B분의 A분의 B가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아갑니다. 이 16개의 가지수를 전부 다 써보시면 되는데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거. 먼저 A부터 결정해 봅시다. A가 1이면요. 1분의 4, 1이면 되는 게 없죠. 벌써 4가지 끝났어요.
되는 거 없어요. 되는 거 없어요. 자, 얘가 2분의 이렇게 된 경우에 2분의 A가 2가 되는 경우, B가 4가 되는 경우 있고요. 2분의 6 되는 경우 있고요. 2분의 4는 안 돼요. 벌써 반이 해결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A분의 B가 나오는 거. A가 1이 되면은 저거 만족하는 거 B 없어요. A가 1이 되면. 있어? A가, 미안. A가 3. 오! 2가 아니고 3. B가 4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면은 3분의 10도 됐죠. 그래. 이걸 정신 차리세요, 다들. 네 가지 다 되고요. A분의 B가 분모가 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보다 큰 숫자 나와야 돼요. 6, 5분의 8, 5분의 10. A분의 B가 분모가 7이 돼버리면 7보다 커야 돼요. 7분의 7, 8, 7분의 10. 그래서 되는 경우 몇 가지예요? 넷, 셋, 둘. 해가지고 몇 가지요? 9가지예요. 전체 가지수 16가지입니다. 됐어요? 네. 여차하면 이렇게 그냥 다 써봐라. 됐나요? 우선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실 때에는 어떻게 주는 게 좋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좀 만만한 건가? 전체 가지수를 계산하는 것은 만만한 놈인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만만한 놈인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대시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쓰는 표현이긴 한데, 네. 현지야, 맞는 거 같냐? 그들이 맞는 거 같아? 안 맞는 거 같아? 너한테 10번이나 대시 오던 그런 남학생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미안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미안해요. 자, 조임사가. 근데,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넘어올 만한 여자한테만 대시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높아 보이면은 아예 대시 안 하죠. 그치, 수연아? 너 저기 아이나 수지한테 누나 나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냐? 아니잖아. 그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여자들 보고요, 나이를 가늠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요, 어디 백화점에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갔는데 갑자기 인도인지 무슨 파키스탄인지 아무튼 이런 쪽에서 왔나봐요. 근데 자꾸 뭐라고 하더니 나이를 물어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지하고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23살이래요. 지금 동일한 연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나가지고 이씨. 자,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보라 라는 얘기가 이 문제가 만만한 문제인지 살펴보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채연 알겠어? 이중격투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를 보니까 나야. 그러면 이중격투기 의욕이 푹 떨어질 거 아니야. 상대가 나면 별로 안 좋죠. 근데 다른 사람을 골랐어요. 그 옆에 골라줬는데 마동석 아저씨. 아이씨. 안됨! 패스! 그 옆에 이제 효도로 최영만. 자, 1문제. 정말 의욕이 안 생기지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을 차례로 A, B를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 6 곱하기 6, 36가지. 36가지밖에 안 되니까 봐봐요. 얘는 이거나 A가 B일 확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나 들어가 있으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3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봐봐요.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2가 된다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A, B 둘 다 변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A를 하나 고정시켜 보세요.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 A, B 값을 한번 써보세요. A, B 값이 1이고 B 값은 그러면은 3이어야 되겠죠. A 값이 1이면 B 값은 반드시 3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A 값 정해지면 B 값 딱 하나로 결정되네요.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A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쫙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6분의 1 해결됐어요. A 값이 2인 경우야. 그럼 이거는 얼마가 돼요? 1 돼요. 여기서 1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가 1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요. B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B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됐어요? 1 돼가지고 2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에 A가 3이 되는 경우는요. A가 3이 되면 이 부분 0 되니까 이 부분은 2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요. 2나 마이너스 2가 되려면 B는 1이고요. 2가 되려면 B는 5가 돼야 돼요. 자, 또 A가 4인 경우도 있어요. A가 4인 경우는 A가 1이에요. 여기서 절대값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A가 B가 2거나 4이거나 A가 5가 되는 경우는 B는 3밖에는 없습니다. A가 6이 되면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됐나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1, 3, 2, 2, 2, 4, 3, 1, 3, 5, 4, 2, 4, 4, 3, 5. 이거나 이렇게 될 그 다음에 A가 B하고 같은 확률은 1로 갔다, 2로 갔다, 3으로 갔다, 4로 갔다, 5로 갔다, 6으로 갔다. 저기는 가지수 얘기해서 무조건 더해주면 되는 건 아니죠. 중복셈 되는 거 있죠? 됐어요? 중복셈 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한 가지, 4, 4, 두 가지. 두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 그래서 저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해주신 다음에 두 가지 빼주시면 돼요. 자, 만만한 문제 같으면은 가지수가 적으면은 그냥 다 쓰세요. 어줍잖게 계산하다가 시간만 대박 오래 걸리고 결국 틀려버릴 때는 나 계산하면 틀림. 이러면 참 슬퍼지지 않니? 얘들아. 운동을 한다고 그래도요, 나 같은 사람이 막 조깅해야 돼. 나 조깅하면 안 돼요. 나 조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무릎 연골, 발목 연골 바로 저기 이거 이거 파열돼요. 체중이 100kg 나가는데 오랫동안 뛴다고 생각해봐. 체중이 오래 나가는 사람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어도 뭘 해요? 단거리 스프린터를 하잖아.
마라톤 뛰는 사람들 치고 봐봐 그 얘 있죠. 누군지 몰라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키도 그렇고 체도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라톤은 되면 저기 근데 키도 너무 커서도 안 돼. 키도 좀 작잖아요. 네. 키도 많고 그래. 나선이 하면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가르치신데 내가 피겨스케이팅? 아이씨. 자 봅시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 뽑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금 실력을 완벽하게 많이 올리지 못해요. 너희들 현실로 봐야 돼. 많이 올리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능 여러분들이 정말 요렇게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쌓여진 거하고 알맞도록 수능 문제 푸는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줘야 돼요. 남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렇게 접근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큰 확률. 자, 봅시다. 나왔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 봅시다. 여기서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자, 보세요. 점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전체 가지수 12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할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랬죠? 12C에 12, 11 나누기 2. 전체 가지수 66까지.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리가 1보다 클 확률. 1보다 큰 거 찾는 것보다는 1보다 1 이하일 확률을 찾는 게 훨씬 쉽겠죠. 됐나요? 웬만하면 1보다 크잖아 지금. 거리가 1보다 작을 수도 없어요. 다른 점을 선택하니까. 거리가 1인 점 몇 개 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끝났죠? 됐어요? 그래서 66분의 7을 빼주시면 돼요. 됐어요? 1 이하의 확률. 그래서 얼마야? 잠깐만. 7까지 아니고 16까지. 그렇다고 쉽게 인상 쓰는 거 봤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조소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조소와 경멸이 어린 그런 눈초리로 갖다가 깎아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요. 다음에 15번이에요. 봅시다. A, B, C, D 이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어요. 5장의 카드. 좋아. 숫자도 1, 2, 3, 4 이렇게 4가지. 확실히 프레젠테이션 쓰니까 좀 시원시원하면 좋다, 야. 자, 좀 더 문제 진행이 빠르지. 확실히 빠르죠. 자,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면을 나열할 때 A가 적혀 있는 카드 양옆에 각각 숫자가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나열할 때요. 9장의 카드를 몽땅 나열하는데, 네. 전체 가지수는 몇 팩토리얼? 얼마인지 까마득합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맞아요. A가 적혀있는 카드 옆에 바로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자, A,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우선 이거를 다른 문제는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A 뭐뭐라고 덩어리를 일단 만드셔야 돼요.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A 왼쪽에 누구? 1, 2, 3, 4 중에서 하나 오겠죠. 이거 만드는 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A, 네모, 세모 이렇게 만드는 가지수가 일단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제 네모, A, 세모 이렇게 나왔어요. 요걸 갖다가 한 덩어리로 취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B라는 문자가 있고요. C라는 문자가 있고요. D라는 문자가 있고요.
2라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숫자 x하고 y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1, 2 적혀 있으면 여기 3, 4가 있겠고요. 됐나요? 그 모든 경우는 이렇게 돼요. 한 덩어리로 취급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자리 바꾸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 들어갈 숫자 4가지, 3가지 해도 좋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일곱 개를 순서대로 놔야 한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끝났어요, 지금 이거. 요거 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 8, 7 팩토리얼. 12 곱하기 7 팩토리얼. 찍찍해서 얼마? 3, 4, 2, 1. 그래서 6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 1이 맞을 거야. 아니 6분의 1, 5분의 1? 잠깐만. 뭐가 잘못된 거야? A, B, C, D,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뭐 계산 잘못됐나? 자, A가 카드에 바로 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입니다. 답이 없는데? 자, 그러면 잠깐 다시 볼게요. A 한 덩어리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3가지. 바로 양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야 된다. 숫자 적어 놓고 6분의 1 나와. 4번이 여기서 엉뚱한 문제를 봤네. 네, 엉뚱한 문제를 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A 양옆에 쓸 숫자를 일단 골라주는 가지수. 이 문제 끝나고 다시 풀어볼게요. 다르게. A 양옆에 문자 2개, 쓸 숫자 2개를 고르는 가지수. 4C의 2. 그래서 분자의 4C의 2 곱하기 7 팩토리얼. 끝난 게 아니고 숫자 2개를 골라주기만 했지 1하고 2 골랐으면은 얘네들이 1, 2를 쓰느냐 2, 1을 쓰느냐 자리 바꾸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2가지 이렇게 가지고 계산하셔도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여기 양옆에 쓸 숫자 2개만 골라주기만 했지 자리는 아직 안 정해졌고. 됐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 쓸 숫자 4가지, 오른쪽 숫자 3가지 해서 한 번에 자리까지 정해줬고요. 됐나요? 뭐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근데 문제 수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뒤로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 할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시작해보니까 여기는 앞에 거하고 예상 문제도 반쪽만 해주세요. 예상 문제도 반쪽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뒤에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 좀 어려우실 겁니다. 문제 좀 어려우실 거예요. 반쪽 합시다. 이렇게 15번까지 어제 했었고 16번에 자 볼까요? 자 이런 문제들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내신에서 풀었던 문제들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뭔가가 좀 다른데 그게 조금 짜증나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쪽 끝에 A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내신에서는 보통 나오던 게 다 다른 식이라든지 다 다른 형태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자 아무튼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 2가지 유형이 하나만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으로. 자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경우를 쪼개는 겁니다.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하실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가 없습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조건이 없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열로 다루시면 돼요. 그렇죠? 같은 것이 있을 때 순서대로 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끝에 A가 적혀왔다. 제약 조건이 있으면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양쪽 끝에 A를 놓는 거예요. A 양쪽 끝에 놨어요. 그러면 여기 쓰여져야 될 것들이 뭐예요? A 두 개 썼으니까 A, B, B, C. 얘네 둘은 이미 확정됐고요. 어떤 A냐고요? 모르지. 자, 얘네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선생님, 이 A는요? 걔네들은 여기 파묻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푹 박혀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맞추는 3점짜리입니다. 이거는. 자, 19수능 문제인데요. 봅시다.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이 4개 있어요. 자, 그렇지. 1, 2, 3, 4는 하얀 공이야. 3, 4, 그리고 4, 5, 6은 까만 공이래요. 까만 공, 검은색은 없으니까.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할게요. 7개의 공을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있네요. 하얀 4도 있고, 까만 4도 있네요. 그죠? 4가 같은 숫자야. 그냥 4번 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4번 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이 새끼, 이상하나? 이 나쁜 소리 하면 안 되죠? 4번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 됐어요? 전체, 지금 하얀 4하고 까만 4는 구별이 되는 4니까, 어떻게 해요?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전체 7개의 다른 공이 나열하는 가지수.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쉬워요. 그냥 7팩토리얼이에요. 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자, 근데 이웃하지 않게로 처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냥 전체 가지수에서 그냥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6건의 확률을 계산할게요. 1 빼기 어떻게 된다? 4번 공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을 가지도록 합시다. 전체 가지수 구하는 거는 여기서 사용할 때 할 거고요. 됐어요? 자, 요걸 구해봅시다. 4번 공이 이웃할 확률. 자, 전체 가지수 7팩토리얼 분에 4번 공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야겠죠? 밧줄로 꽁꽁 묶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1, 2, 3, 5, 6 이렇게 몇 개의 공? 얘는 밧줄로 묶였어요. 그래서 6팩토리얼 곱하기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2팩토리얼 계산하시면은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에서 7분의 2 빼주니까 7분의 2. 자, 그래서 12가 되고요. 다음에 18번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소재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 눈을 A, B라고 할 때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는데 저게 성립한다. 무조건 2차 함수. 여러분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식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프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그래프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더라 하는 걸 갖다가 숫자로 표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보는 사람 없죠? 그래프로.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 사람 중에서요, 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거래의 신. 쌀을 갖다 거래했어요. 쌀을 거래했는데요. 왜 거래의 신이라고 불렸냐면은 쌀 거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건 거래하는 비법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숫자로 언제 얼마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람은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게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가 차트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네, 주가 차트는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일단 쉽게 되죠. x-2 x-5로 인수분해가 쉽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보자. 2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즉 함수의 값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2나 5는 나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요? 3하고 4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고요. 2라고 6이 나오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3하고 4가 나오면은 음수가 되고요. 2라고 6이 나오면은 양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3하고 누가 만나야 돼요? 1이 만나거나 3하고 6이 만나거나. 됐어요? 몇 가지 나와요? 자, 일단 이 확률은 전체 가지수는 36가지밖에 안 돼요. 36가지 중에서 3하고 1, 3하고 6, 4하고 1이 되는 거, 4하고 6이 되는 거, 총 4가지 나오죠. 근데 이 곱해져야 되는 건 아시겠어요? 3하고 1이 나온다. 2하고 3 나온다. 첫 번째 1, 두 번째 3 나온다. 됐어요? 3하고 1이 나오는 거. 3하고 6이 나오는 거. 6하고 3이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4하고 1이 나오는 거. 음수 양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4하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거. 그래서 4가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요? 8가지. 36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함수의 값이 양수, 음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확실히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뭘 하나요? 표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그죠? 꺾은 선 그래프 이런 거 하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처음 하게 되면은 주가 그래프를 보는 법을 먼저 공부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프. 네. 자, 다음이에요. 그래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왜 배우냐고요? 돈 벌려고 배우는 거야. 됐어요? 비트코인 하려고 해. 무슨 비트코인이야? 자, 비트코인은 내가 보기엔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튤립 투기 사건. 뭐냐면은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게 그 투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거든요. 한 뿌리에 그런 건 아니고요. 튤립은 뿌리를 보고 나서도요,
뿌리에서 이게 무슨 새꽃이 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색깔이 어떻게 예정되냐면 거기 뿌리에 뿌리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혹시 보라색 같은 게 피면 대박 납니다. 응? 당시에 튤립을 갖다가 한 뿌리 두 뿌리 거래한 건 아니고요. 규격화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1제곱미터에 있는 뿌리 요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황금마치 한 대 값이었어요. 황금마치 한 대 값이었어요. 네. 뉴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때에 뉴턴도 주식투자하다가 박살 났고요.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프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대응관계 표예요. 대응관계 표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A가 1, 2, 3, 4 이렇게 생겼고요. B가요. 1, 2, 3 이렇게 생겼어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모든 함수 중에서 자 모든 함수 중에서 하나를 볼 때 확률 자 모든 함수의 개수 모든 함수의 개수 가지수 한번 구해볼까요? 1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게 어디로 가느냐?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너 어디로 갈래? 세 가지 4도 어디로 갈래? 세 가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81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프네요. 이거나 치역이 B이다. 미치겠네. 자, 이런 거 있죠. A이거나 또는 B이다 라고 하는 게 되려면은 각각 구해주신 다음에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교집합 부분 다 빼주시는 거. 자, 그런 거 사용합시다. 먼저 F1의 함수값이 2인 가지수 몇 가지가 될까요? 세 번 계산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의 여사건 뭐예요? F1의 함수값이 2보다 크면서 and F의 치역이 B가 아닌 경우 됐어요? 여사건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자, 어떤 경우요? 요거의 함수,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F, 그러니까 P and P와 Q의 요거의 부정. P가 아니면서 and Q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요걸 계산하십니다. 갑자기 명제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자, 이거 그냥 계산할게요. 자, 1의 함수값이 2 이상인 거. 1의 함수값이 너 누가 될래? 2가 될래? 3이 될래? 두 가지가 나오고요. 2의 함수값은요. 1의 함수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됐으면 2의 함수값 3가지, 3의 함수값 3가지, 4의 함수값 3가지. 그래서 1번은 몇 가지예요? 54가지예요. 됐나요? 2번에 치역이 B가 되는 경우 치역이 B가 되는 경우 자 봅시다. 치역이 B가 되려면은 1도 짝꿍이 있어야 되고 2도 짝꿍이 있어야 되고 3도 짝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군가 셋 중에 하나는 둘의 여기 남자라고 하고 여기 여자라고 마누라 둘 같은 놈이에요. 둘이 놈이에요. 됐어요? 나는 진시황이야. 아니면 의자왕이야. 해가지고 뭐 3명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건 불가능하고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약간 귀찮은데요. 치역이 B가 되는 경우. 자,
한번 만들어봐요.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두 명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선택해주는 가지수가 세 가지. 1이냐, 2냐, 3이냐, 누군가가 둘의 선택을 받을 거예요. 됐어요? 누군가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둘의 선택을 받기로 한 애가 2로 결정이 됐어.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도대체 누가 그 숫자로 갈래? 4개 중에서 2개 골라줘야겠죠? 됐나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줘요. 골라준 숫자는 이제 그 숫자로 갔어요. 나머지 하나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자리 바꿔가는 경우 있죠? 두 가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몇 가지요? 3 곱하기 전체 가지수 81을 넘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6, 6, 36. 당연히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자, 세 번째로 1번하고 2번 겹치는 경우 있죠? 네? 됐어요? 1번에서 셈이 되고 2번에서 셈이 되는 걸 빼버릴 겁니다. 자, F1이 2 이상이면서 어떻게 돼요? 시역이 B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F1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라야 돼요. F1이 2가 됐어요. 이건 이 경우에 F1은 2야. F1이 2. 자, 첫 번째로 F1이 2야. 이 경우에. 자, 봅시다. 자, 이제 2가 됐는데 2 함수값, 3 함수값, 4 함수값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2로 결정됐고 이제 E가 F1의 값과 E가 두 번 선택을 받는 경우 아니면 제3의 것이 여기 1이나 3이 두 번 선택을 받는 경우가 또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또 나눠져야 되는데요. 자, 2로 나눠지는 경우, 2로 되는 경우. 첫 번째로. 자, 얘가 두 번 선택을 받았다. F1의 함수값이 두 번 선택받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로 와야겠죠. 누군가가 와야 돼요. 누구인가가 2로 와야 돼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누구인가 이렇게 2로 왔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2가지. 또는 이놈이 아니고 이놈은 단수 2로 되고요. 이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둘의 선택을 받는 경우야. 이렇게 됐어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세 개 중에서 누가 같은 값으로 갈 거냐? 3C에 2 골라주시고요. 그게 누구로 갈 건데? 1로 갈 건데 2로 갈 거, 3으로 갈 건데 골라주는 가지수가 2가지. 나머지는 다른 하나로 가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요? 6가지. 그리고 F1이 3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54에서 36 더해준 다음에 얼마? 12가지. 여기서 3으로 가는 경우에도 또 12가지 나오니까 24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2 더하니까 66. 그래서 81분의 66. 81분의 66. 3으로 나누면은 27. 27분의 22. 여기 있나? 자, 27분의 22.
숫자가 이상한데 제대로 하는 근데 유난히 이게 경우가 많이 나눠져가지고 짜증나네요. 그치요? 그치? 네. 마지막 3번에서 짜증나죠? 경우를 그대로 쪼개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F1이 2가 되는 경우에 누군가가 2로 와있다고 했는데 걔가 바로 F2가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를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야 돼요. 됐나요? 자, 앞에 다른 건 잊어버리고 이것만 푸시고 그런 훈련, 쪼개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기왕에 하는 김에 하나 한번 아까 이 여사건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여사건 어떤 거예요? F1의 함수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보다 작다. F1의 함수값이 1이면서 AND 됐어요? 여사건이 아니 2 이상 아니면 1이잖아 그냥. F1의 함수값이 2면서 어떻게 돼요? F의 치역이 뭐가 아니다? B가 아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건은. 됐어요? 뭐뭐이거나 뭐뭐이다. 요놈의 부정은 뭐뭐이면서 뭐다. O와의 부정은 AND로 가요. 됐어요? P 또는 Q이다. 얘의 부정은 뭐다? P가 아니고 AND 드물어간 법칙이에요. not Q. Q도 아니다. 자, F가 1로 가면서 F의 지역은 B 전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1, 2, 3, 4 1, 2, 3 1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역이 B 전체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1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A가 1, 2, 3, 4로 가면서 1, 2, 3 이건 결정됐으니까 나눠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로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모든 게 다 1로 가는 케이스 그리고 1과 다른 하나의 숫자로 가는 케이스. 됐나요? 다른 하나의 숫자로 가는 케이스. 자, 이 경우는 F1이 1로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1로 가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됐죠? 이 경우는 뭐냐? 1 말고 1 말고 선택을 이것도 좀 귀찮은 게 생기네. 1 말고 선택을 받을 나머지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겠죠? 됐어요? 됐어요? 선택을 받을 또 하나를 결정해 줘요. 1 말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1 말고 또 하나 선택했으니까 2번으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이제 1의 함수값은 1로 결정되어 있고 3하고 4하고 4가요. 2로 최소한 하나는 가야겠죠? 그렇죠? 됐어요? 자, 2로 하나는 가야 되는데 2가 봐봐요. 기왕에 1로 가도 되니까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8가지가 아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몽땅 1로 가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되잖아요. 됐어요? 8 빼기 1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이게 8 빼기 1인지 2의 함수값이 갈 수 있는 게 선택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가면 되는데 웬만해가지고는 두 개 다 쪼개지는데 재수없는 경우가 딱 하나 생겨요. 어떤 경우? 몽땅 다 1로 가버리는 경우. 몽땅 1로 가도 괜찮아. 그 경우 하나를 빼주자 이거죠. 그래서 얼마다? 14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몽땅 1로 가는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함수값이 될 만한 거고 두 개를 골라주는 거 있어요. 2라고 2가 될 건데 2라고 3이 될 건데 그래서 두 가지고요. 그 골라지는 경우마다 7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8 빼기 그 모든 경우마다 8가지의 가지수가 있는데
재수없는 경우가 딱 하나 생기더라. 몽땅 이루고 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몇 가지요? 15가지. 그래서 1 빼기 81분의 15가지. 치면은 그래서 1 빼기 27분의 5에 치면은 27분의 22.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은요. 뒤로 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죠? 자, 2009학년도 수능인데요. 2009학년도 수능 좀 오래된 수능이 있죠? 나는 이때가 네, 새록새록한데 누군가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내 고3을 담당한 애들이 처음 본 수능 네,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2008 수능이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아니었고 고3 애들. 아따 계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잊혀봤어. 계산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하나같이 처음에는 이 복잡한 계산을 피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5월달쯤 되니까 여러 가지 틀이 나오는데 100% 복잡한 계산을 피할 방법이 다 존재했어요. 놀랍게도. 자, 계산하다가 정말 죽는 수능. 자, 봅시다. 주머니 A하고 B에는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것을 다 쓸게요. 1, 2, 이렇게 5개씩 있어요. 철수는 A에서 저기 안철수 씨 오세요. A에서 꺼내세요. 그리고 영희는 아니고 영아 너 와서 너 B에서 뽑아. 됐어요? 철수와 영아. 자, 철수란 이름이 60년대에 초등학생 중에서 철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이 굉장히 많았고요. 2000년생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알아요? 2000년에서 한 2005년 요때 출생한 애들 중에서 네? 남자는 서준이, 여자는 서연이 제일 많대요. 서준이, 서연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잘 많은 이름이에요. 서준이, 서연이가. 네. 현주도 이름이 많지? 영화는 선생님 또래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영화였어요. 제 중에서. 이름이 예쁘다. 그때도 그 이름이 제일 예쁘다고. 뒤에 무슨 아자 붙으니까. 뭐 경아, 경아, 현아, 미나 뭐 이래가지고요. 많았어요. 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지는 않아요. 첫 번째 꺼낸 숫자는 모두 다르고 두 번째 꺼낸 숫자는 모두 같을 확률. 첫 번째 꺼낸 숫자가 몽땅 달라야 돼요. 일단 달라야 돼요. 일단 A에서 뽑은 거하고 B에서 뽑은 거하고 숫자 다른 거 꺼내야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가지수가 몇 개가 되나요? 당연히 그냥 그 숫자 2개, 1부터 5까지 숫자 다른 2개, 5까지 숫자 중에서 다른 숫자 2개 꺼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C에 2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자, 확률은요, 어떻게 돼요? 25분의 5가지 해서 어떻게 돼요? 25분의 어떻게 돼요? 여기 뭘 뽑을 거냐?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 뽑을 거냐? 해가지고 OCA 숫자 2개 결정해주고 나서 그러면 누가 3하고 누가 4인데 3, 4냐 4, 3이냐 이런 거가 결정이 됩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거 계산하시게 되면 첫 번째 거 끝났어요. 5, 2, 10 곱하기 2 해서 얼마?
그래서 얼마야? 5분의 4야. 당연히 5분의 4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가 뭔가 하나 뽑았어요. 나 1 뽑았네? 나는 그거 다른 거 뽑아야죠. 5분의 1의 확률로 같을 수 있고요. 5분의 4의 확률로 다르잖아요. 그쵸? 영화가 다른 거. 그래서 5분의 4의 첫 번째 사건 번호였어요. 5분의 4. 자, 그래서 자 5를 뽑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2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숫자를 뽑았어요. 다른 숫자 2개 뽑았어. 뽑은 상황이야 이제. 자, 이제 같은 숫자를 뽑아야 돼요. 같은 숫자 뽑으려면 어떻게 같은 숫자가 되나 볼까요? 1로 같은 숫자를 뽑을 수는 없어요. 2로 같은 숫자를 뽑을 수는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2, 3, 4. 일단 그 같은 숫자가 뭐가 될 건지 결정해주면 가지수가 얼마? 3가지죠. 됐어요? 자, 철수가 뽑는 거 가지수. 그 다음에 누가 뽑는 거? 영희가 뽑는 거. 4 곱하기 4가 16가지가 전체 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2로 같은 경우, 3으로 같은 경우, 4로 같은 경우 몇 가지? 3가지. 되셨나요? 약분되고 얼마? 20분의 3. 되셨어요? 이상이요? 자, 이 복잡한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여기 21번하고 2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 나오니까 22번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22번. 여기 끝까지 숙제입니다. 숙제는 예상 수준하기가 별로 안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0이에요. 이거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점수 순서상. 전체 가지수 나왔다 벌써.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지? 그렇지. 전체 가지수는 중복 조합이니까 3h의 10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계산은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 c의 10 12c의 10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2c의 2 계산하시면 되고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66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가 0하고 다르다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티켓? 마카롱 티켓? 뭐죠?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요? 한마디로 x는 y하고 다르고 y는 g하고 다르고 g는 x하고 다르고 x, y, g 모두 다른 숫자. 모두 다른 숫자. 한마디로 표현하죠. 둘 중에 어느 두 개라도 같은 숫자가 돼버리면 저거 0 돼버리죠. 됐어요? 0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저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좀 그렇고요. x, y, g 모두 다른 숫자. 자, 모두 다른 숫자 1 확률. 전체 66가지 중에서 모두 다른 숫자다. 됐어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른 숫자가 된다고요? 봐봐요. 항상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6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차하면 쓰시면 돼요. 모두 다른 숫자라고 그랬잖아. 기왕이면 x가 가장 큰 숫자인 경우부터 써봅시다. x가 10빵빵 불가능, 9 불가능, 9이면은 1, 0. 아하! 몇 개 쓰다 보니까 가만!
910 하나만 쓰면 되겠네. 자리 바꾸는 경우 생기네. 세 가지네 벌써. 아니지. 910 누가 9고 누가 1이고 누가 0이냐. 이거 나눠 가지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와요. 누가 9이고 누가 1이고 누가 0이냐. 3팩토리얼. 됐어요? 이 세 개의 숫자가 910인 경우가 나와요. 910인 경우. 누가 9고 누가 1이고 누가 0인데 그거 구분 지어주는 가지수 있잖아요. 그게 6가지예요. 3팩토리얼. X야, 너 뭐 될래? 딱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Y는 나머지 2개 중에 선택하고 G는 하나 선택하고. 그래서 3팩토리얼.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가 굳이 XYZ 필요 가장 큰 숫자가 9인 경우 가장 큰 숫자가 8인 경우 있냐. 8이 0도 있고요. 가장 큰 숫자가 7이면요. 7, 3, 0도 있고요. 가장 큰 숫자가 7인 경우 또 있네요. 7, 2, 1도 있네요. 큰 숫자 순서로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자, 가장 큰 숫자가 6인 경우도 있어요. 6, 4, 0도 있고요. 6, 3, 3은 안 되고요. 6, 3, 3 안 돼. 6, 3, 1. 6, 2, 2는 안 되고. 더 없어요, 이제. 됐나요?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에 5, 0은 안 되고 5, 4, 1, 5, 3, 2. 가장 큰 숫자가 그 다음에 큰 숫자 순서로 쓴 거야. 다른 숫자가 되는 거. 더 이상 없죠? 또 있나요? 가장 숫자가 5인 경우에 숫자 점점 작게 쓸 거예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숫자가 4인 경우에는 4, 4, 2 안 되죠. 4, 3, 3 안 되죠. 가장 큰 숫자가 4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숫자가 4일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숫자가 9인 경우에도 있고요. 가장 큰 숫자가 8인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숫자가 7이 되는 경우에도 나옵니다. 가장 큰 숫자가 6인 경우에도 나옵니다.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에도 나오는데 가장 큰 숫자가 4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숫자라고 할게요. 안 되죠? 써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 곱하기 모든 경우마다 3팩토리얼 6가지씩 8, 6, 48 66분의 48 그래서 6을 나눠서 11분의 8 그래서 19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정말? 이때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수의 분할 분배 배우지 않았어? 수연이는? 수의 분할, 숫자의 분할 및 분배 따로 배우지 않았어? 분할 분배 배울 학년인데 이때가 분할 분배가 배울 학년 그때예요. 이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나누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출제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 나머지 문제들은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여기 23번 재밌을 거야. 21번은 그냥 보기에 기호 때문에 벌써 좀 짜증나긴 해도 자, 여기 좀 비슷해요. 그 다음 문제는 좀 비슷해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번에 문제가 여기하고 문제가 비슷한데 좀 더 어려워져. 네. 저거 이문제 6건이라면은 X하고 Y가 같거나 Y하고 G가 같거나 G하고 X가 같은 경우 훨씬 더 복잡한 그게 6건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수가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두 다른 숫자가 이게 가지수가 훨씬 적거든요. 0이 되는 경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X와 G가 몽땅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어. 그래서 x하고 y하고 g하고 셋 다 같은 숫자인 경우는 절대 안 나와요. 셋 다 같은 숫자인 경우는 안 나와. 3개 더해서 10 됐는데 그 3개가 모두 다 같은 숫자면은 3.3이라는 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같은 숫자 2개인 경우도 6건 해도 됩니다. 같은 숫자 2개가 552예요. 550, 442. 됐어요? 334. 그치? 226. 118. 됐어요? 0010.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수고했어.